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 함수의 문법이라고 하는 형식에 대해서 7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파라미터와 인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리턴문이라고 하는 반환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변수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두 가지 주제 여기를 고려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내용을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살을 쭉 붙여가지고 이제 함수를, 멋진 함수를 이렇게 작성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함수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모듈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제인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를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내용 자체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전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역 변수라고 하는 자체는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전역 변수라고 하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역 변수는 이것처럼 함수 내에서, 이 안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이 함수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역 변수라고 하는 자체는 함수 외부에서 선언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함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할 거냐면 정말로 몇 줄 안 되고 단순한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컴퓨터가 생각을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뭐 훌륭하고 복잡한 코드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은 본질을 놓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기본적인 파이썬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공부를 할 때는 정말로 단순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초기 구조를 이해할 때 쉬워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을 붙여나가면서 이거를 멋지게 꾸며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것만 그래서 저는 설명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들여쓰기로 이렇게 돼 있고 함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로 함수로 이렇게 코드 블록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x라고 하는 걸 30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프린트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네요. 이게 함수 호출이에요. 왜냐면 함수 이름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함수 호출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프린트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정말로 간단한 코드예요. 이 코드를 가지고 컴퓨터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나 하는 거에 여러분들은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래쪽에 있는 설명이 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요. 그리고 여기를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정말로 어떤 값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걸 구별해주기 위해서 프린트로 출력하라는 문장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번호를 붙여놨어요. 첫 번째 여기 t를 받아서 1번 붙인 다음에 t값을 출력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번에 여기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2번 한 다음에 t값을 출력하라고 돼 있고, 3번 4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 4번에 x값과 여기 x값을 이렇게 도대체 어떤 값이 출력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여기 프린트문을 추적을 하면서 이 전체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결과치예요. 여기 보면은 어떤 식으로 컴퓨터는 여기를 출력하게 되어 있는 거냐면 3번부터 나와요. 3번에 30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1번에 여기 35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2번에 20이 나오고, 4번에 여기 보면은 30이 나오게 이렇게 출력을 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정말로 이렇게 출력이 되나 하는 거를 지금부터 여기를 한번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했던 방법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확히 한번 추적들을 해서 이 값이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값이 나오나 하는 거를 먼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돌려본 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코딩을 직접 해서 이 그림을 그려서 추적을 해봐야지 결과값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거의 아무것도 안 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과값 자체가 맞게 나오나 하는 것만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과값 자체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에 30, 1번에 35, 2번에 20, 4번에 3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요한 거 추적들을 해봐요.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나 하는 거를 자 지금부터 추적들을 해서 저 값이 정말로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결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결과 처리를 했나 하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함수라고 하는 게 여기 서론돼 있어요. 그리고 함수명은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쭉 오다가 여기를 만나면 무시를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지금 블록이 여기까지가 블록인 거고 여기는 들여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무시를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컴퓨터가 실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변수명이 있고 여기에 할당 연산자가 있고 30이 있기 때문에 30을 x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을 x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30을 x에다 넣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린트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x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30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프린트를 하래요. 단지 여기 번호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 거냐면 3번하고 x값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는 x가 3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번 30이 먼저 출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구조 이해갔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함수를 찾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올라갈 때 인수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인수는 지금 얼마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30이 들어가 있던 게 여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30 더하기 5에서 여기에 인수는 35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서 올라가면서 여기에 보면은 파라미터 t가 있어요. 이 t에다가 인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t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이 t 속에는 여기서 가지고 온 인수가 35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35가 들어가 있나 하는 거를 다음번에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프린트문에서. 그러면 여기에 순서대로 1, 2, 3번을 쓴 것밖에 없어요. 1, 2, 3, 4번을. 그리고 1번 여기 프린트문에는 여기는 35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파라미터 값이 35였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1번 한 다음에 35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시 변수가 있어요. 여기 변수에다가 이렇게 20을 넣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변수에다가 20을 넣었어요. 20을 넣은 다음에 다시 프린트문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20을 넣고 2번을 출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2번 20을 다한 것 같이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함수 문장이 다 끝났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함수를 호출한 이 문장 다음 번으로 가는 거예요. 호출한 함수 다음 번으로 가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4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x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바로 위쪽에 얼마가 지금 들어있었어요? 20이 들어있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4번 20을 출력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가 못하고 여기는 어떤 값을 받는 거냐면 위쪽에 있는 x에 들어있는 30을 받아요. 30을 받아서 4번 30을 출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 변수가 나오는데 이 변수에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제가 지역 변수와 그리고 또 하나 전역 변수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게 있고 지역 변수, 로컬 변수가 있어요. 전역 변수는 전체 다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별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t라고 하는 얘는 여기는 함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함수에서 사용만 하는 이 t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x라고 하는 자체는 함수 바깥에서 선언이 됐어요. 이 함수 바깥에서 이렇게 선언이 된 이 x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여기 t에 20이 들어가서 있는데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20은 밖으로 못 빠져나와요. 밖으로 못 빠져나오고 여기에 있는 전역 변수 x라고 하는 자체는 지역 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밖에 있는 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는 못 빠져나와요. 여기 있는 t는 값이 여기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있는 x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함수 안에 있는 변수 t에도 파라미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바깥에 있는 출력 4번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3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쭉 한번 읽어보면서 말로 설명을 해놨어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읽어보면서 이 구조를 한번 따라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컴퓨터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이
출력값이 정말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추정을 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저쪽 문장을 한번 추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문장은 방금 제가 설명을 해준 내용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추적들을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적 사고로 해야 돼요. 컴퓨터적 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어떤 걸 하나 해보는 거냐면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만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딩이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정말로 전역 변수가 없으면은 여기에 출력값이 안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t로 받아볼게요. t로 이렇게 받아볼게요. 그러면 원래 이 t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있었어요? 조금 전에 거기를 보면은 t에는 20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t로 받아볼게요.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자, 이래놓고 우리가 런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봐요.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4번에서 에러가 난다라고 떠요. 4번은 바로 여기에 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t라고 쓰는 지역 변수 값이 20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함수 내에서 선언된 여기에는 지역 변수는 절대로 함수 내에서만 써야 될까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참 이런 거 보면 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변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지역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선언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너 전역 변수다라고 아까 이쪽에 있던 전역 변수다라고 여기를 선언해주면 돼요. 선언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글로벌이라고 앞에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글로벌이라고 앞에다 써주게 되면은 이쪽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른 코드를 가지고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봐요. 전역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은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간단한 두 개의 코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여기 G가 똑같이 돼 있어요. 여기 글자가 똑같이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프린터 두 개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출력될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를 먼저 보지 말고 이렇게 아이라이크 피자하고 아이라이크 애플이 출력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반대로 질문할게요. 이게 도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나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어떤 걸 해보는 거냐면 지금 여기 G라고 하는 변수 여기에는 이 변수예요. 이 변수에다가 글로벌이라고 전역 변수 이렇게 지정 또는 선언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결과값 자체가 다르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문제도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차이점을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건데 어떤 차이점이냐면 첫 번째는 이쪽이에요. 함수 내에 전역 변수와 같은 변수가 변수명인 거죠. 변수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역 변수도 G를 썼고 전역 변수도 G를 썼어요. 이랬을 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똑같은 문장에서 여기를 글로벌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해준 거예요. 지정을 해주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드부터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가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F 그리고 여기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파라미터가 없이 그냥 이게 함수명만 있어요. 그리고 콜론이 있고 실행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like 피자라고 하는 이 문자를 G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래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기 G값을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는 함수 정의를 만나면 여기를 건너뛰어요.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똑같이 또 하나 변수가 선언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I like 애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이 I like 애플을 G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려와 봤더니 여기 어떤 게 있어요? 함수 호출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인수가 없더라도 이 함수는 여기는 함수 호출을 하는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I like 애플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이거를 인수를 가져요. 갖고 위쪽 자기가 원래 있던 함수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펑션 콜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어떤 값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I like 애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값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다시 선언이 돼 있어요. 어떻게 선언이 돼 있는 거냐면 I like 피자를 G에다가 넣으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프린트는 I like 애플이 나오는 게 아니라 I like 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게 프린트에서 이제 함수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설명을 했듯이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호출한 함수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어나가는 거예요. 호출한 함수 다음 주로 와봤더니 이번에는 G를 출력을 하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I like 피자를 갖고 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G는 이 G는 똑같은 G일지 몰라도 이 G는 어떤 G예요? 맞아요. 이거는 지역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못 갖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G는 어떤 걸 갖겠어요? 맞아요. 전역 변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 여기에는 이 G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값이 있어요? I like 애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I like 애플이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자, 이 구조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추적을 꼭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여기에다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G를 선언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G를 여기를 뭐로 선언을 해줬냐면 너 글로벌, 다시 말해서 전국구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요. 그냥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는 프로그램을 쭉 오다가 여기에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수명은 그냥 F예요. F에 가로로 되어 있어요. 파라미터는 없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쭉 오다가 여기를 만나면 건너뛰어요. 건너뛰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논리를 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서부터 수행을 할 거예요. 뭐냐면 I like Apple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문장을 G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펑션 콜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서 어떤 값을 가지고 가는 거냐면 I like Apple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인수로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파라미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I like Apple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G가 글로벌이래요. 저기에 전역 변수 선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I like 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I like 피자를 다시 G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I like 피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인수를 가지고 오지만 여기에서 다시 그 인수 자체가 덮어 써진 거예요. I like 애플이 이 문장에서 I like 피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출력돼요? I like 피자가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갔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빠져나오는 거냐면 호출한 함수 다음 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한 함수 다음 줄로 갔을 때 여기서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아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I like 피자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호출한 함수 다음 줄로 갔을 때 여기는 지역 변수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I like 피자를 못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글로벌 변수를 받아서 I like 애플이 출력된 거예요. 근데 이쪽은 달라요. 이쪽은 다음 줄로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갈 때 함수 호출한데 다음 줄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G가 글로벌로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G에는 지금 무슨 값이 들어있어요? I like 피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I like 피자를 가지고 다음 줄로 와서 여기서 I like 피자를 다시 이렇게 출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이런 식의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글로벌한 변수 이렇게 선언이 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역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두 차이점을 꼭 비교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만 이해를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살을 붙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더 멋진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쪽에 있는 이쪽 구조에서 꼭 여기를 정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냥 코딩을 통해서 여기를 런을 시켜서 결과값으로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제가 이거 추적했던 것처럼 꼭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생각하는 대로 컴퓨터 사고를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단순한 이 두 가지 이렇게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역 변수가 갖는 의미하고 전역 변수가 갖는 의미하고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가 도대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출력한다라고 하는 거를 꼭 비교해서 이해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이걸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려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에서 보죠. 수고들 많이 했어요.